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아침 9시 54분입니다. 늦잠을 좀 자가지고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재료는 페덱스 실적 우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유로존 CPI가 발표가 됐는데 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심각하다. 이 정도로 그냥 봐주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국 물가 지표가 지난번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시장에 빠지고 있었던 점도 있고, 그죠? 사실 인플레 우려, 물가 우려가 이미 좀 시장에서 며칠 전부터 지난주에 많이 써먹던 내용이다 보니까 유로존 CPI가 이렇게 발표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이거에 반응을 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발표가 되긴 됐었다. 또 그리고 미국 장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미시간 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뭐 그다지 뭐 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못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일부 분야는 뭐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일부 분야는 뭐 좀 개선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 다 예상치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덱스가 좀 급락을 했던 게 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보시면 갑자기 차트가 요 밑에 있습니다. 21% 폭락을 했네요.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대폭락을 했는데 이게 선진적인 증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일 잘 없죠. 한국에선 대형주들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도 뭐 그냥 뭐 조금 하락하고 마는 정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몇 년간 살펴보면은 뭐 페이스북이고 애플이고 가는 이런 것들이 뭐 없습니다. 그냥 막 실적 안 좋게 나오면 무자비하게 대폭락을 해버리죠. 21% 폭락을 해갖고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에 많이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덱스는 저 멀리 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을 한 번에 와장창 붕괴시킨 꼴이 돼서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죠. 뭐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페덱스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다 같이 안 좋아졌는데, 이제 페덱스 실적 발표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물동량 감소의 연간 실적 전망 철회라고 되어 있고, 페덱스 실적 경고에 하락하는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뭐 물동량이 줄어들면은 물동량이 줄어들면 앞으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낮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이거 기사는 시간 관계상 읽어보진 않을게요. 하여튼 요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점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서 지수를 하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S&P하고 나스닥하고 일단은 저 페덱스 때문에 이 큰 폭의 하락 출발을 했죠. 개파락 출발을 했죠. 일단은 큰 폭의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이 만기일의 영향을 제가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만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장중에 추가적인 폭락은 하지 않고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장중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하락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마감에 대해서 좀 이제 두 가지 해석 정도가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 두 가지 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일단 하락 마감했어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5일선 아래에 있고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더 갈 수 있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여전히 하락세가 강하다라고 봐주면 적합합니다. 다만 이제 이 만기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단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죠. 장중에 폭락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스가 27 넘어가면서 시장이 대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어딘가에 그 분명히 어떤 매수세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 어딘가엔 또 보이지 않는 지지선이 살짝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의미는 있습니다. S&P가 3,900이라는 오랫동안 지켰던, 또 그리고 여기쯤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면 가장 좋은 그런 그림인데, 하여튼 그런 중요한 자리를 일단 붕괴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다만 아래 꼬리도 있기 때문에 어딘가 지지선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당장 이게 뭐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1% 가까이 하락 마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세, 아직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아래쪽으로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로 했다고 야 이제는 뭐 급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이 11,78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12,150을 붕괴시켜 놨었기 때문에 전날에 이 지지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1,778까지 딱 터치하고 나서 아래쪽 지지력 테스트하고 나서 일단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게 반등이 올라온 게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1% 가까이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건 편물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고 장중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다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래쪽에 지지력 자리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 박스권이 아니고 여기 딱 중간 자리에 있습니다. 마디 가격 중간 자리에 딱 와 있어요. 11,780과 12,150 사이에 이렇게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이제 고민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FOMC 회의 앞두고 S&P 같은 경우는 이제 3,900에 저항을 테스트하고 뭐 그럴 생각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이야기 조금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빅스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27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어젯밤에 좀 꺾였다고 해도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맞긴 맞아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림이 조금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27을 못 넘었거든요. 이쯤 했으면 넘어줄 만한데 못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림이 되긴 했습니다. 빅스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이 어제 음봉을 보고 조금 긴장을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일단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금요일날 영상 녹화하고 나서 아차 싶었던 게 만기일이란 이야기를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보통 만기일 같은 경우는 장중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대폭락을 한다, 그럼 장중에 되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장중에 대폭등을 한다, 그럼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만기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봉의 캔들 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도치형 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한국 증시건 미국 증시건 좀 공통적인 특징이긴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예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긴 하죠. 만기는 돌아오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한 번씩 좀 드리긴 드렸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을 좀 너무 많이 하더니 장중에 그 시세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되돌렸다. 만기일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빅스의 27에 저항을 만들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FOMC 회의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어떤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나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번 주에 FOMC 회의만 그 FOMC 회의만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죠. 수요일 날 밤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이죠. 21일. 21일 수요일 날 밤에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증시에는 이게 목요일 날 아침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75bp 기준금리 인상은 뭐 현실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FOMC 회의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100bp 인상 확률도 있는데 사실상 75bp 인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확실성은 이제 그거라고요.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겁니다. 75bp 인상은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75bp 인상한 걸로 뭐 시장에 충격을 먹진 않을 거고, 이제는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그런 게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가 잘 기대를 해야 되는 건 앞으로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거.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터미널 레이트. 그게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하고, 긴축 속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난 더 빨리 할 거다, 혹은 뭐 이대로 갈 거다, 혹은 뭐 느리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잘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 파월의장의 이야기들이 이제 훨씬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좀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려 있습니다. 최종 금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9월 FOMC의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거의 다 봤습니다. 그죠? 미국장. 하여튼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원자재들 같은 경우도 막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 보시면 구리 가격도 올랐고 이 국제유가도 빠지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자재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증시가 하락하고 위험자산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 주식하고 원자재하고 다 같이 막 다 빠집니다. 그리고 달러 지 혼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나오면 시장 반등은 없는 거죠, 그날. 근데 이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식시장은 좀 장 초반에 페덱스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국제유가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안 빠지거나 혹은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리를 지키거나 강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감을 좀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살짝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아, 최소한 오늘 대폭락하는 날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요런 거 통해서 장 개장하고 나서 요런 거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말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다 빠지고 있었죠. 원자재 다 빠지고 있었고 주식도 빠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반등 없이 계속 장중에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이 시장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지금 뭐 유로화도 뭐 급등을 하고 있고 원자재들도 대부분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라는 이야기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몇 거래일 안 남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유로화가 일단 급등을 했고, 그리고 원자재들도 지금 구리도 오늘 갭상승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그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급격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13원 가까이 금요일날 급락을 해가지고 뭐 1384원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1400원 터치하고 1384원까지 내려오긴 했다라는 거. 역시 라운드 넘버가 어떤 저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1400원 자리가요.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 자산들이 확 선호되는 이런 모습으로 일단 출발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까지 FOMC 회의가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FOMC 회의 직전까지 좀 시장이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지는 감이 좀 없진 않았습니다. FOMC 회의가 바로 코앞으로 수요일 밤으로 다가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폭락하면 이거는 오히려 하방 보시는 분들에게 안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적당히 이 중요한 회의가 이 코앞에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적당히 좀 지금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모습이거나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 보면서 좀 자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저는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살펴봤고요. 달러 인덱스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어젯밤에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금요일날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얘도 어쩌면 뭐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일단 시원하게 가야 될 때 일단 잘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난 3,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인데 돌파 한착 보통 3, 4거래일 정도면 돌파 한착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돌파 한착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야 될 때 잘 못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단 저항이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단기적으로 하루 못 갔다라고 해서 달러가 이제 꺾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달러는 워낙 강하고 달러가 강해야 될 이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러가 꺾인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뭐 FOMC 경계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이렇게 달러가 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못 가고 단기적으로 저항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주춤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 저항 이렇게 그죠? 의식을 하고 있죠. 이 정도 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여기 몇 달 동안 만들어놨던 이 3%대 저항을 지금 시원하게 돌파 한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9월 FOMC에서 나올
9월 FOMC에서 나올 뭐 100bp 인상 가능성이라든가 최종 금리 4.5에서 5%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걸 보면은 이제 이건 사실상 새로운 재료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써먹은 재료, 이미 많이 해먹은 재료였으면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3.2% 여기 때는 아마 못 넘었을 거예요. 여기쯤 못 넘고 그냥 꺾였겠죠. 근데 얘가 이제 몇 달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이렇게 크게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제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봐도 이번 9월 FOMC에서 나올 재료들이 어떤 새로운 것이다라는 거를 좀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여튼 주말 동안에 좀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리먼 브러더스가 망한다 뭐 그러고 있던 어떤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이 버냉키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역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 연준이란 기관이 얼마나 이 물가를 잡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기관인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금융기관이 망한다고 하는데도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는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연준인데, 지금 같은 경우 딱히 그런 사인 없죠. 미국에서 자꾸 파월 의장이 밑밥 깔잖아요. 뭐 경기가 좋다, 고용시장이 어느 때보다 좋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나는 이제 계속 죽어도 이제 금리 올릴 거고 계속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엄청나게 금리 올릴 거다라는 거를 미리 밑밥을 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책 보다 보니까 그게 좀 보여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금융위기 때 금융기관이 망해가고 있고 리먼 브라더스 망한다라고 하고 있을 때도 금리를 동결하더라고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한국 증시 일단은 미국장에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출발을 하더라도 지금 장중에 유로화가 갭상승 출발하고 구리가 갭상승 출발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어떤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출발은 안 좋았겠지만 오늘 장중의 분위기는 일단 좀 좋게 흘러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죽으면 또 재미가 또 없을 수가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을 좀 잘 보자고요. 지금 이 50만 원 정도라고 자리를 드릴게요. 50만 원이 붕괴가 되면은 이 50만 원짜리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는 하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50만 원 넘지 못하면 계속 아래쪽으로 일단 한번 봐보자고요. 그리고 47만 원 붕괴가 되면은 이건 이제 뭐 완전히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 47만 원 붕괴되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원 이야기 드렸고, 삼성전자는 그 와중에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56,000원, 57,000원 정도 때에 아니면 56,000원 초반에서 한 중반대까지 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력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통째로 지지력이 돼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엄밀한 기술적인 의미의 쌍바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자리에 지지력을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력이 잘 누적되고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오래간만에 코스피가 좀 상승을 좀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하여튼 오늘 308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하여튼 FOMC 회의 앞뒀으니까 요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FOMC 회의 앞두고 계속 폭락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근데 뭐 다시 한번 이게 308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별로 308 지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이고, 다시 한번 308 내려왔다라는 자리는 사실상 이제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거의 없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다지 특별히 큰 의미가 없는 이런 반등으로 일단 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고, 5일선 여기 있습니다. 그죠? 5일선 여기 있어요. 아직까지 하여튼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만약 오늘 이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그죠? FOMC 회의 전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차분히 조정, 8원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은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1,400원 터치했으니 일단 뭐 라운드나 뭐 어떤 의미 있는 자리 이런 거니까 터치했으니 좀 조정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그냥 조용히 하락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치 저 아래까지 1030까지 열려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